안녕하십니까. 자, 목요일자 순서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화 방송은 일주일에 녹화 방송은 이제 그 목요일자까지만 딱 찍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제가 라이브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녹화, 한 주의 마지막 녹화 할 때쯤이면 야, 이번 한 주도 어떻게 또 촬영을 했네 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복잡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조금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아무튼 그분들, 그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100분이든 간에 아무튼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하기 싫죠.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귀찮습니다. 카메라 설치해야지, 뭐 조명도 켜야지, 뭐 아무튼 뭐 사실 뭐 귀찮은 행위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제 잡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명이라도 기다리면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나름대로의, 그래서 합니다.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겼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이 생겼고 해서 저희 힘 더 얻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 자, 11월 항공 통계가 나왔는데 궁금하시죠? 많이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트립닷컴이 올해 여행 트렌드 분석했고, 지금 뭐 그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 때문에 항공 다시 좀 임시적으로 걸어 잠궜는데 에어부산은 부산이랑 괌 노선 운항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스리랑카죠. 인도양인가? 네, 인도양의 휴양지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리랑카가 외래객 대상 전면 개방했고, 티웨이 항공은 A330 국내선 예약 오픈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일루미네이트 빛의 축제가 지금 화려하게 이제 열립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고 기내 서비스와 승무원상을 수상했고요. 퀸즐랜드 주관광청은 한겨울밤의 푸른 산호초라는 이름의 이벤트, 환경보호 같이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번져도 세계는 곳곳에서는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샌프란이면 샌프란, 퀸즐랜드면 퀸즐랜드. 인류의, 그리고 인간의 어떤 라이프는, 생활, 그 다음에 그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 뉴스도 계속해서 될 겁니다. 네. 자, 12월 9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항공 통계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와중에 계속해서 도표가 나갈 거니까 그걸 한눈에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네. 11월 운항편을 보니까 작년 11월 대비 9.3% 증가했고, 운항편은, 따라서 여객수도 16.1%가량 증가했습니다. 작년 요맘때 대비해서 어쨌든 늘어나고는 있어요. 국제선 운항편은 10월 11,000여 명에서 11월 11,600에서 1,800, 조금 거의 뭐 운항편은. 그렇지만 그 여객수도 뭐 소폭 늘었어요. 소폭 늘었는데 한 6만여 명 정도, 6만 한 5천 명 정도 늘었어요. 국제선 10월 대비, 전달 대비.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자, 올해 1월부터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세는 확실해요. 지난 1월 국제선 여객수는 1월에 국제선을 몇 명을 탔냐면 21만 명 정도 탔어요. 21만 명. 근데 11월은 한 10만 명이 늘어났어. 자, 올해 1월 국제선 21만 명인데 11월은 10만 명이 늘어나서 30만여 명이야. 그렇게 되고, 그 국내선 여객수 역시 국내선은 1월에 145만 명이었는데 2배가량 늘어서 300만 명을 뛰어넘었어요. 국내선은. 그래서 어쨌든 1월 대비 11월 국제선 국내선 2배가량, 국제선은 2배가량은 아닌데 아무튼 그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국제선 여객수는 36만 9,475명이에요. 요 11월 국제선 여객수 36만 9천여 명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작년 3월에 60만 명이었다가 4월에 그냥 바로 15만 명으로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4월 15만 명 이후에 조금씩 늙고 줄고 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예요. 36만 9,475명.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은 11월보다 좀 안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취소하는 것도 있고 이 오미크론의 일시적인 영향 때문에 12월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예상인데 어쨌든 11월 국적사 공급석은 415만 8천석 정도 되고 운항편은 2만 5천여 편, 여객수는 349만여 명 이렇게 됐고요. 외항사는 좀 생략을 하고 여객수가 외항사를 이용한 게 한 17만 6천여 명 정도. 네, 17만 6천여 명이고 특히 이번 달에 좀 특이한 거는 대한항공이 공급석도 제일 많았고 실어 나른 여객수도 가장 제일 많았어요. 예전에는 공급석은 대한항공이 제일 많았는데 여객수는 기존에 보면 제주항공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11월은 대한항공이 휩쓸었어. 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 합병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1월 항공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요 자료 통계 관심 많으시죠? 네. 자, 저기 어디야? 트립닷컴에서 올해 여행 트렌드를 조금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립닷컴 같은 데서 이제 예약하거나 뭐 서치하고 이런 거 보면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여행자들이 좀 찾지 않았던 의외의 지역들, 세종, 밀양, 성주 같은 지역들이 이른바 대안여행지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은 국내 여행과 이른바 스테이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유럽 지역의 국내 호텔 예약은 2019년 대비 200%, 2020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2021년 주요 국경일 휴가기간 동안 관광객의 49.1%가 같은 성내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같은 추세는 국내 여행에도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트립닷컴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호텔 검색량은 작년 대비 43% 증가했고 2021년 국내 호텔 예약 건수는 작년 대비 약 78%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작년과 비교해서 검색량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관심이 쏠리지.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세종시 있죠. 정부종합청사인데 세종시가 약 18배 정도 늘었고 밀양시가 약 8배 정도, 성주군이 7배, 청도가 5배, 순창이 5배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세종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중소도시라는 공통점이 좀 있고요. 자, 이 지역이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른 이유는 인기 여행지보다 덜 붐비고 자연 친화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트립닷컴 측은 밝혔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세종이 이런 곳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른 지역은 또 모르겠지만 세종이 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트립닷컴의 트렌드 보고서는 전 세계적 예약 트렌드 중 하나로 대안여행지를 꼽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행객들은 낯선 여행지 탐험을 선택한다는 분석을 했고요. 보고서에 인용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조사에 따르면 69%의 여행객들이 덜 알려진 여행지 방문에 관심이 있고 72%는 여행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뻥치시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뻥, 아직까지 이런 고급스러운 그 생각을 가질, 글쎄, 요거는 약간 양념을 친 것 같아요. 이건 뻥치시네, 이렇게 좀 유머를 좀 더하겠습니다. 자,
세종시, 그러니까 연기면이죠. 세종시의 경우 새로 개장한 국립세종수목원이나 휴양림 등에서 자연 즐길 수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일명 워케이션 형태의 예약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케이션 때문에 늘어날 수는 있었어도 단지 세종이 18배 증가한 게 여기 세종수목원이 오픈했더라기보다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렇죠. 그죠? 자, 올해 가장 호텔 수요가 많았던 지역은 서울이 1위고 그 다음이 서귀포, 그 다음에 제주시, 부산시, 인천시, 강릉시, 속초시, 여주시, 경주시, 대구시 이렇게고 대구시가 탑 10에 진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리고 10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경주, 그 다음에 속초, 강릉입니다. 네. 자, 경주가 왜 이렇게 떴는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잘 안 드러난 그게 있어요. 여기 잘 안 드러난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들 초등학생 정도 이렇게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어요. 이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구독자와 시청률을 자랑하는 몇몇 컨텐츠가 있어요. 어린이 프로. 여기서 최근에 경주에서 찍은 컨텐츠 몇 개가 있거든요. 이게 조회수가 엄청나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경주 가자고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경우도 밑바탕에는 있다. 이런 데이터도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내 숙박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5성급 호텔 예약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좋은 호텔을 좀 선호한다. 뭐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러더라고. 조금 5성급, 4성급 이상 5성급은 예약이 매진된 데가 특히 많아요. 예. 2021년 여행 트렌드 보고서도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 여행자 70%가 2022년에는 지난 5년간보다 여행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할 것이며 공중위생과 안전규칙이 추가된 여행에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 연결을 해놨어요. 그거 하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어부산이 20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했죠. 지난달에 부산이랑 괌 노선. 여기 근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뭐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일단 에어부산은 요 노선 운항 중단 없이 예정대로 계속 운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업계 회복 심리 움츠러들고 있고 그래서 뭐 일부 국제선 노선 운항 취소하고 있지만 에어부산은 계속 가는데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어렵게 열린 만큼 손실을 감수하며 운항을 지속해 지역 항공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예, 에어부산 대단합니다. 또한 지방공항의 국제선 하늘길이 열린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항을 중단할 경우 어렵게 열린 관광업계 회복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서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 나올 때까지 예정대로 운항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확인도 안 됐네. 지레 겁을 먹고. 물론,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해가 돼. 근데 너무 좀 그래. 예? 좀 그래. 아유. 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가 외래객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여행 전문 매거진에서도 수상도 많이 했고 지난 10월부터 스리랑카 방문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11월에는 2만 명 넘는 방문객들이 스리랑카를 찾았다고 합니다. 스리랑카 여행지는 현재 정상화됐고 백신 접종했으면 괜찮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국은 할 수 있는데 정해진 절차를 조금 따라야 합니다. 스리랑카가 한 2,19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인구의 70% 이상이 예방접종 맞았고요. 코로나19 감염이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화이자 부스터 백신을 또 우리 스리랑카에서는 여행산업 종사자에게 먼저 접종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리랑카 갈 때 뭐가 가장 좋을까요? 예전에 대한항공 있었지. 대한항공 이게 어떻게 됐나? 스리랑카 있었지. 콜롬보가 콜롬보가
대한항공 콜롬보 중단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잘 모르겠네.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콜롬보 취항할 때 굉장히 나름대로 뜨거운 뉴스긴 했었죠. 그게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아마 제 기억이 그런데 그죠? 스리랑카 직항 항공편 스리랑칸 항공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주 1회 인천 콜롬보 노선 운항 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인천공항 출발편은 매주 수요일 저녁 11시 40분에 출발하고요. 네. 그리고 복편은 현지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55분에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자, 그러면 스리랑칸 항공 관련해서 문의가 있다. 어디 연결? 한국 GSA는 PAA, Pacific Air Agency, PAA에서 맡고 있다는 사실 모르시던 분은 이 기회에 아세요. 자, 그리고 온라인 관광 비자 신청과 이 여행 관련한 정보, 스리랑카 관련한 사이트 링크, 홈페이지 주소 저희가 텍스뉴스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티웨이 항공이요. 중장거리 계획 계속 천천히 차근차근 지금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중대형 항공기죠. A330 300기종 들여왔고 예약 오픈했습니다. 예. 일단 2022년 2월 도입 예정인 A330 항공기의 첫 운항편을 김포와 제주 노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동계 시즌 항공편에 투입 운영하는데 티웨이 항공에서 운영할 요 에어버스의 A330 300 항공기는 에어버스사의 베스트셀러죠. 예.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장거리 이거 많이 지금 현 65개 한 항공사에서 770개 항공기가 지금 운항 중이에요. 그래서 최대 1,186km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속거리와 64m에 달하는 동체 길이로 비즈니스 클래스 12석 포함해서 총 347석 좌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국제선 좀 중장거리에 굉장히 적합한 항공기라고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선택하죠. 그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도 한 165도로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웨이에서는 요 12개 좌석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클래스 김포 제주 노선 편도 총액 주중 14만원, 주말 15만원 이렇게 정도 구매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3대의 요 A330 300 기종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티웨이 항공이 해당 항공기를 3월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그러니까 국내선 중단거리 노선 이렇게 이제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일정이 바뀔 수는 있으나 향후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냐? 시드니, 크로아티아, 호놀룰루, 싱가포르 여기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 말은 곧 티웨이 항공도 중장거리 본격적으로 투입할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다른 뭐 FSC가 뭐 이제 뭐 아시아나 대하나 뭐 이제 그렇게 하나라고 봤을 때 국내 향후에 코로나 요거 벗어나면 향후에 국적 LC 항공사들의 주요 이슈는 뭐냐? 중장거리 경쟁이다. 예, 요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예. 자, 요렇게 저희 그 컨텐츠는 요런 것까지 짚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대략 여기까지이고, 자, 이제 12월 9일 목요일, 자, 목요일 밤마다 저녁 8시에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12월 9일 목요일 한국 시간 저녁 8시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라이브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라이브 방송은 일단 12월 9일 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16일 올해 라이브 방송을 일단 그걸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도 이제 내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일단 그건 내일 다시 정확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이 또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코로나19 지금 막 7,000명, 8,000명 막 간다고 하는데 조심하시고 그렇지만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하루 열심히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행업계 강의자분들 여러분들 화이팅!